천하의 조자룡. 유비는 새로 등용한 모사 마량에게 물었다. 형주와 양양 땅을 지키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마량은 그 즉시 간언하였다. 형주와 양양은 사방이 적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곳입니다. 응당 형주와 양양의 인접 고을을 취하여 양식과 재물을 비축하고 근거지로 삼는다면 형주와 양양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언을 받아들인 유비가 재차 물었다. 계양을 취해야 하는데 누가 가겠는가? 장비와 조자룡은 서로 출전하겠다고 나섰고 제갈공명이 제비를 뽑기 한 결과 조자룡이 출전하게 되었다. 조자룡은 굴령장을 쓰고 3천 군마를 끌며 계양성을 치러 떠났다. 계양 태수 조범은 조자룡의 기세가 두려워 항복하려 했으나 장군 진흥과 포용은 투항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출전을 자청했다. 조범은 이에 그들의 출전을 허락하였으나 본디부터 조자룡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몇 합 싸우지도 못하고 쫓기기 시작해 얼마 안가 조자룡에게 생포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조범은 겁에 질려 조자룡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투항했다. 조범은 조자룡에게 연회를 베풀어주며 말했다. 장군과 저는 같은 성씨의 고향도 같으니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자룡도 그럴듯하게 생각되어 이를 받아들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한 여인이 연회에 동석했다. 어찌나 미인인지 첫눈에 누구라도 반할 경국지색의 그녀가 조자룡의 옆에서 술을 따라주었다. 조범은 조자룡에게 여인을 소개했다. 저희 형수이신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아직 혼자이십니다. 형수께서는 선영과 같은 성씨이고 문무를 겸비한 사내가 아니면 재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자룡 형님께서 처로 맞으심이 어떠신지요? 조범의 말에 조자룡은 화를 벌컥 내었다. 자네에게 형수면 내게도 형수인데 인륜을 어기는 혼인을 하란 얘기인가? 조자룡은 그대로 조범을 주먹으로 때려 눕히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조범이 미인계를 써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까닭이었다. 조자룡에게 맞고 혼이 나간 조범은 급히 진흥과 포용을 불러 뒷일을 의논했다. 미인계가 통하기는커녕 분개하여 날 패기까지 했으니 아무래도 자룡이 우리 음모를 눈치챈 듯하다. 어찌하면 좋겠나. 포용이 계책을 말했다. 저자가 이렇게 나온 이상 살려두어선 안 됩니다. 제가 군사를 끌고 조자룡의 진으로 가서 거짓 항복을 하겠습니다. 그 후 태수님께서 병마를 거느리고 오시면 자룡을 생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자 포용은 진흥과 함께 병마 500을 끌고 조자룡의 진으로 가 거짓 투항을 했다. 역시 이들의 속셈을 훤히 꿰뚫은 조자룡은 당장 진흥과 포용의 목을 베고는 그 군사들에게 알렸다. 날 해치려던 자는 진흥과 포용이지 너희가 아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두 살려주겠다. 성으로 돌아가 내 목을 뱉다고 태수에게 말하고 성문을 열어라. 군사들은 살려준다는 말에 감격하여 얼른 명대로 따랐다. 조자룡은 열린 성문으로 물밀듯 들어가 조범을 생포했다. 조자룡의 승전보를 받은 유비와 제갈량이 계양으로 입성했다. 조자룡이 조범을 유비 앞으로 끌고 가자 조범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는 그저 조장군께 형수를 맞아들이라 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 형수는 천하의 이름난 미인이나 마음에 드는 인물을 찾지 못해 수절하고 있기에 문무를 겸비하고 선영과 동성인 조장군께 혼인을 권했을 뿐인데 제 뜻을 오해하셨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이 입을 모아 조자룡에게 물었다. 그냥 받아들여도 될 일인데 왜 그리 완강히 거절했소? 조자룡은 다시 한번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천하에 여자는 많습니다. 그러니 굳이 대장부의 명예에 흠집나는 혼인을 취할 까닭은 없습니다. 제가 처자가 없는 것이 뭐 그리 큰 우환입니까? 유비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과연 자룡은 참된 대장부요. 조자룡이 공을 세우고 큰 상을 받자 시샘한 장비는 무릉을 취하겠다고 나섰다. 유비와 제갈량도 이를 허락하여 장비는 병마 3천을 끌고 무릉으로 향했다. 장비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종사 공지는 두려웠다. 유황숙은 한실의 피를 이어받았고 어질고 의롭기로 명망이 높습니다.
또한 장비의 무공은 따를 자가 없으니 싸우기보다는 항복하는 편이 나을 줄로 압니다. 무릉태수 김선은 공지의 간언에 대노하여 당장에 군사를 끌고 장비를 대적하러 갔다. 어서 덤벼봐라! 하지만 막상 장비가 창을 휘두르며 고리눈을 부릅뜨고 산이 흔들리도록 고함을 치자 기세에 눌린 김선은 성으로 대번에 쫓겨갔다. 안에서는 처음부터 투항을 결정했던 종사 공지가 성을 점령하고 돌아오려는 김선을 향해 화살을 쏟아부었다. 화살 한 발이 김선을 명중시키면서 그는 그 길로 저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다. 공지는 성문을 열고 투항하며 장비를 맞았다. 장비와 조자룡의 공으로 잇따라 2개 성을 취하자 이번에는 관우가 장사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유비는 기뻐하며 이를 허락했으나 제갈량은 관우에게 주의를 하나 주었다. 장사태수 한현은 말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나 노장 황충은 천하의 몇 안 되는 명장입니다. 그의 활솜씨는 백발백중이니 관운장은 군사를 넉넉히 거느리고 가야 합니다. 제갈공명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관우는 장담했다. 아닙니다. 본부의 500군사만 대동하면 충분히 장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맹세코 황충과 한현의 머리를 가져와 바치겠습니다. 관우는 자신의 고집대로 500병마만을 거느리고 장사로 향했다. 장사에 군사를 끌고 도착한 관우는 황충과 대결하게 되었다. 이들의 싸움이 100여 합이 지나도록 승부가 나지 않자 양편은 일단 군사를 물렸다. 황충은 과연 명실상부한 명장이로다. 도대체 승부가 나지 않으니 내일은 패하여 도주하듯 하다 갑자기 돌아서서 기습하는 작전을 써야겠다. 이렇듯 마음먹은 관우가 다음날 패하여 쫓기는 척하고 도망치자 예상대로 황충이 뒤쫓아왔다. 이때다 하고 관우가 청룡도를 쳐들고 황충을 찍어내리려는 순간 황충의 말이 앞발굽을 휘청하는 바람에 그가 낙마하고 말았다. 관우의 의로움이 공격을 허락지 않았다. 도리를 아는 무장으로서 이렇게 쓰러진 너를 죽일 수는 없으니 말을 갈아타고 내일 다시 겨루자. 황충은 재빨리 일어나 관우를 한번 쳐다보더니 성 안으로 들어갔다. 황충이 말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오자 태수 한현이 추궁했다. 그 기막힌 활솜씨를 어찌 썩히고 계십니까? 내일은 관우를 성 쪽으로 유인하여 활을 쏘십시오. 작전대로 이튿날 대결에서는 황충이 패한 척하며 관우를 유인했다. 관우가 말을 타고 뒤쫓아왔으나 황충은 어제 관우가 보여준 의로운 관대함을 잊을 수 없었다. 황충은 화살을 걸지 않은 활을 2방 쏘았고 당연히 소리만 날 뿐 화살은 보이지 않았다. 3번째 활에는 화살을 걸었지만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간 화살은 관우의 투구를 스쳐 지날 뿐이었다. 관우는 황충이 어제의 은혜를 갚는 의미로 일부러 자신을 살려준 것을 알고는 군사를 물려 후퇴했다. 관우가 후퇴하자 황충은 군사들을 몰고 성으로 돌아왔다. 한현은 황충이 관우를 고의로 살려보낸 사실을 알고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어기고 적을 살려보내니 첩자가 틀림없다. 당장 저놈을 묶어 차명에 처하라. 장군들이 입을 모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소리에도 한현은 들은 채 만체하며 목을 베도록 했다. 칼을 들어 황충의 목을 치려는 찰나 위원이 병사들을 끌고 와 황충을 구했다. 모든 백성들이 위원에게 환호를 보내며 따르니 오히려 민심을 잃은 태수가 위원의 손에 차명을 당하고 말았다. 위원은 한현의 목을 관우에게 바치고 성문을 열어 투항했다. 관우가 장사를 취했다는 승전보가 전해지자 유비와 제갈량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유비와 제갈량은 장사로 가서 관우의 공을 치하해 주었다. 황충이 병을 핑계로 얼굴을 내밀지 않자 유비는 몸소 황충을 청하러 갔다. 황충은 천하의 명장이다. 이 같은 장수를 얻었음은 큰 행운이니 내가 친히 가서 그를 모셔오겠다. 그제야 황충은 문 밖으로 나와 정식으로 유비에게 투항했다. 유비가 황충과 위원 등 장사의 장군들을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갈량이 싸늘하게 말했다. 위원을 죽여야겠습니다. 유비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장사를 취한 데는 위원의 공이 크거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갈량은 거침이 없었다. 위원은 자기 주인을 배반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죄를 짓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위헌의 두상에는 반골이 있으니 이는 사람을 배신할 흉상입니다. 어서 차명을 명하여 후환을 없애십시오. 유비는 위헌을 대신해 변명하며 제갈량을 만류했다. 위헌을 죽이면 항복한 다른 장수들도 불안하여 딴 맘을 품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위헌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매섭게 보였다. 주공의 뜻이 간곡하여 네 목숨을 살린다만 이후로 딴 생각을 품는다면 네 목을 보존치 못할 줄 알아라. 영릉, 계양, 무릉, 장사 네 군을 평정한 유비는 군사를 거두어 형주로 돌아갔다. 그리고 유강구의 이름을 고쳐 공안이라 명했다. 기반을 잡은 유비는 이때부터 재정과 양식이 윤택해지고 널리 어질고 현명한 이들을 받아들이며 병마를 넉넉히 갖추게 되었다. 의로운 정치를 펼치니 백성들은 유비를 널리 칭송했고 인재를 널리 구하며 공정히 대하니 사방에서 인재가 몰려들었다. 현덕은 비로소 날개를 펼치며 천하를 끌어안을 대사를 도모하기 시작했다.